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영국에서는 하루 2만 명 확진해도 영국은 코로나와 동거를 선택했다. 불안한 동거를 한다. 이게 이런 권고 지침 이런 거 모두 없애기로 했다.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좀 받았는데 영국은 하루에 2만 명이 확진을 돼도 인터넷 보면은 이 코로나와 함께 불안한 동거를 하겠다. 네? 뭘 뜻하는 걸까요? 그 내용을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재택근무 공고 이런 거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때다. 이제 위험한 도박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반대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은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두 나라가 완전 반대 노선을 채택한 건데, 바이러스에 대한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진료실에서 임상을 하는 임상가로서 느끼는 거예요. 공부한 지식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라이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변종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이 전 세계가 이 난리가 난 건데, 원래 그 감기 바이러스는 이 상기도에 상주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추운 데 가서 한 10분만 벌벌 떨고 나면 감기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 하고 하는 게, 사람 하나도 안 만났는데 감기 걸린다는 거지. 왜? 차가운 곳에 노출되면 여기에 상주하고 있던 코로나가 발병을 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점막에서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혈액내로 들어가야 병을 유발하거든. 점막에다가 면봉 여가지고 항원 검사를 하는데, 그거는 점막에 상주하는 바이러스가 보는 검사잖아요. 걔가 혈액 속에 들어가서 코로나를 걸리게 한지 아닌가하고는 별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호흡기에는 있는데 몸속에 들어가서 코로나 질병을 발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기에 있는 코로나가 지금 그 19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19의 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해서 지금 확진자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코로나 검사로 가면은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로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 점막에 검사해서 양성이면 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코로나의 점막에 정착하고 있는 19 바이러스하고 혈관을 타고 몸속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야지 증상이 나오고 뭐 열도 나오고 별개라는 거지. 약간 어려워요. 개념이. 우리가 보통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다든지 독감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그러면 들어와서 걔가 증상을 발현했으니까 아는 거죠. 간염 같은 경우도 피를 뽑아서 항원, 항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 항원이 나오면 간염에 걸렸다, 보균자다 이런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바이러스 하고 좀 이 코로나19와의 차이점은 호흡기 점막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1000명씩 지금 막 1200명까지도 어저께 확진자가 나왔다 하는데, 그 1200명이 다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라는 거지. 예? 피를 타고 들어가야 증상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면 그냥 보균자라는 얘기인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는 누구나 자기 몸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너 감기 걸렸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호흡기에 있다고 해서 너 바이러스 보균자란 말을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일반 간염이나 몸속에 들어와서 증상을 발현하는 그런 바이러스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혼동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는 영국에서 이거 발표한 거를 나도 한 50%는 동조하는 의사예요. 왜냐면 백신에 맞는 가장 큰 목적은 노약자들이 워낙 사망자가 많으니까,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몸속에 들어와서 증상을 발현했을 때 기존병들이 더 악화되고 호흡기 증상 내서 사망률이 갑자기 급히 올라가니까 지금 백신 투여를 한 거잖아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이제 1차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어차피 이제 노약자들은 접종을 해놨으니까 코로나19가 설사 몸에 들어와도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접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양성인데 증상 없는 무증상 환자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무증상 그 감염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한테 전파시킬까봐 이거를 지금 백신을 맞은 건데, 노약자라는 개념은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포함하는 뜻이에요. 그 기준은 면역력이다. 그렇지. 노약자라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고 어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절대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렇게 자율신경 테스트 해보면 젊은 사람들도 신체 나이가 50, 60 나온 사람 허다해.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독특한 특징, 호흡기 점막 내에서 붙어 있다가 상대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몸속으로 침투하거든요. 그 경계선에 이제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냐 안 생기냐는. 비말 검사했을 때 양성 나왔다고 해서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파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PCR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비말 검사에서 나와도 네. 그 바이러스가 몸속까지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보균자로 격리는 시키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영국에서는 이젠 그럴 필요 없다고 선언을 한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거의 다 맞았잖아. 일부 이제 본인이 원치 않은 사람 빼놓고는. 그 영국도 지금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접종을 한 상태니까 이제는 치사율은 낮췄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19가 없어질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 코로나19는 없어지기 힘들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동반해야 될 바이러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면 언제까지 우리가 항상 코로나를 피하고 생산 활동이나 모든 거를 다 통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경중을 따진 거예요. 실익을 따진 거지. 코로나를 방역을 계속하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경제적 손실을 살리고 독감처럼 걸릴 사람은 걸리고, 그런 개념을 영국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 전제가 있고 1차 정도는 맞아줘야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랬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지금. 왜냐면 치료약은 없어도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전신 상태를 좋게 하는 수액요법이나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약제들을 써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의료진들이 잘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영국 발표를 보고 참 대단한 결단을 내렸구나. 그리고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전파력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독성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독감을 걸렸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기피하고 멀리하고 막 방역 이거 안 하잖아요. 독감 예방 접종을 우리 겨울 되면 가을 되면 노약자들 다 맞잖아요. 맞아도 독감으로 또 죽는다고. 어떤 관점에서 보냐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예방 접종을 하고도 사망하는 환자들이 있는 독감도 이거를 정말로 왜 방치하냐? 이것도 코로나19처럼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보면 검사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니까 없어지지 않을 병이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병을 매번 검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 산업활동이나 모든 인간관계라든가 사회활동을 다 통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영국에서 하는 주장하는 거죠. 예방접종 때문에 경중이 그렇게 심하게 가지 않을 그렇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는 무슨 소리냐, 생명 하나라도 살려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방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고. 백신을 왜 맞았어요?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맞은 사람이 있고,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제재받는 상황이 불편해서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정말로 내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나라도 맞아야. 근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백신 맞았다고 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온다고 해서 걔가 몸속에 안 들어오느냐?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해요. 일반 질병하고는 좀 틀려요. 이게. 예를 들어 내가 백신을 이제 다음 주에 내가 2차 백신 맞잖아요. 그 1차 했을 때 항체가 이미 생겼잖아요, 내가 변종 바이러스 사람이랑 접촉을 하면 내 몸에 변종 바이러스가 붙는다고, 상기도에. 단지 얘가 내 몸속에 못 들어오는 것 뿐이지. 그게 이제 면역력이지. 그 사람의 면역력.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거지, 백신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점막에 들어오지 못하게는 그건 못 한다는 거죠. 원천적으로는 이 마스크 메고는 없다. 그렇죠. 근데 만약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이제 작용이 안 되도록 내 항체가 그거를 공격해서 병을 심하게 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의 효력이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합시다. 길거리 가다 넘어졌어요. 그 상처가 났어. 공중에 있는 균들이 내 몸에 일단 닿았을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는 균들도 다 내 몸에 닿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소독을 하고 하니까 얘가 몸속으로 안파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이 찢어졌는데 병원 가서 소독하고 봉합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하게 난다 이거예요. 항생제 예방적 목표로 항생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덧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에 붙었어. 근데 몸속으로 못 파고 들어가면 무증상이 되는 거고,
얘가 파고 들어가서 증식을 하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노출되면 젖먹이는 들어온다는 거죠. 붙는 건 붙는 거다. 예, 붙지. 마스크를 붙어서, 쓰지 않는 한. 예, 붙었는데 얘가 과연 내 몸을 투과하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그 사람의 개인의 면역력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신을 다 맞았어요. 네. 나는 괜찮은데 내 몸에 붙어 있는 상태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당연하지.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영국이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이유가 영국에서는 물론 이제 질병 관리하는 의사들이랑 뭐 모든 의사들이랑 다 통합 의견을 다 주고 받았겠죠. 뭐 총리 혼자서 그걸 결정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쪽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백신을 이제 인구가 상당수가 다 접종을 마쳤으니까 이제 치사율은 낮췄습니다. 이제는 생활로 돌아가도 어차피 이 병은 안 없어지는 병이니까 그런 의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 이제 내 생각은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또 변종 델타가 또 막 번져. 다시 방역 철저히 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이 60세 이상은 이제 거의 이제 1차 접종 다 끝났잖아요. 이제 2차 접종 막 들어가니까. 요 2차 접종까지 끝나면, 노약자들 대부분 끝나면